안녕하세요. 우리 전전주에 이제 지적은 마무리됐죠. 어때? 모의고사 보니까 어때요? 지적은? 지적은 완전 쉬웠어요. 쉬웠죠. 등기는 어때요? 자, 등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등기는 자꾸 어렵다고 요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등기는 오히려 지적보다 더 쉬워요. 지적은 어때요? 많이 외웠으니까 쉽죠. 근데 등기는 자꾸 어렵다 생각하고 고정관념이 있어서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자, 그럼 오늘 등기가 얼마나 재미있는 파트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요약지 거기 403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403페이지와 관련돼서 거기 우리가 이제 등기를 출발할 때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자, 402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마음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거기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등기를 배울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자, 표제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구, 이렇게 4파트를 딱 그려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고, 자, 그럼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표제부. 자, 표시번호예요? 순위번호예요? 표시번호.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 잘 해놓으라고 그랬죠. 표시번호. 자, 여기는 뭘까요? 순위번호. 여기는 순위번호.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게 머릿속에 딱 잡혀야 돼요. 그럼 자, 봐봐요. 자, 소유권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갖고. 자, 전세권 그러면 얼구. 요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그러면 봐봐요. 갖고 하면 소유권. 전세권 하면 얼구 하면 소유권 이해권리.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는 무슨 번호예요? 순위번호. 여기도 순위번호. 자, 그럼 봐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봐봐요. 다른 거 같은 거 있죠. 자, 같은 거는 무슨 번호에 따를까요? 아니죠. 봐봐.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요. 봐봐요. 자, 갖고하고 얼고 다른 거죠. 그러면 다른 거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갖고의 다툼이 벌어진다. 얼굴에 같은 거죠. 같은 거는 요 번호에 따라서.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니까 이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등기법이 어렵느냐? 등기부 자체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등기부 자체를 모르니까 등기법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의미를 잡아야 되고, 표제부는 여기에다 하나 써놔요.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60일.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소유권은 갖고요, 얼거예요? 갖고, 며칠? 60일. 그렇죠? 60일이라는 거야. 이게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돼. 그러면 우리 그동안 배웠으니까 봐봐요.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이야. 왜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하느냐?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이렇게 나오네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한다. OX예요. X. 여기 한번 읽어봐요. 갖고. 그렇죠. 갖고는 며칠? 60일. 그렇죠. 이게 자유자재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왜 갖고는 그러면 60일에 등기를 강제하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소유권이죠. 갖고예요, 이거예요. 소유권은 갖고죠. 갖고는 무슨 거? 소유권. 두자로 건수면 권리죠. 그러니까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등기법은 출발을 해요. 그럼 여기 위에다 올려봐요. 자, 이걸 각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기록.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등기 기록이라는 거는 각각의 정보 자료. 읽어봐요. 등기, 정보 자료.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래?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합쳤습니다. 이렇게 합쳐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봤으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등기부라는 거야. 등기부. 자,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굴로 읽어봐요. 편상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등기부. 지금 봐봐요. 등기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에서 등기부의 개념도 못 잡고 등기 기록이라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몇 기록?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가 만약에 두 기록이 되면 뭐가 될까요? 중복 등기가 되는 거야. 우리 민법에서 첫 개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일부 다처제, 일부 일처제예요. 어떤 학원 가니까 일부 다처제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봐봐요. 요거 편성과 뭐의 부동산이 만나서 요게 바로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라는 겁니다. 물적 편성주의.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란 읽어봐요.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야. 이거부터 머릿속에 딱 잡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두 종류. 봐봐요. 등기부도 지금 두 종류가 있는지도 몰라.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등기부는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접근해 줘야 돼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몇 하나 돼 있어? 이원화. 그럼 복잡한 무슨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복잡한 읽어봐요.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발생한다. 왜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법정지상권을 또 외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누구 토지인지 봐봐요. 누구 토지? 합토지. 요거는 각 건물. 자, 그러면 요거 봐봐요.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건물 등기부로 가. 요거는 토지 등기부로 가요. 공통점 등기가 있죠. 등기 등록은 뭐라는 게 결론적으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 근데 갑이 그러면 돈이 없어서 어라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제 출발해보죠. 우리 이 사람이 이제 밥이 돈을 한 값해서 어리 경매가 들어가요. 낙찰을 받았죠.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어른 갑한테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겠느냐? 있으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해요.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토지 위에. 읽어봐요.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벌써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외우지도 않아. 민법도. 봐봐요. 토지 위에 읽어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두 번째 읽어봐요. 토지도 답, 건물도 답. 그렇죠. 동일 소유자여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저당권 실행 경매로 뭐가 달라졌어야 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인데?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인데? 이게 임의경매야.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가 즉 임의경매거든. 그러면 법정지상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은 여기는 임의경매,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강제경매가 되는 거야. 차이점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요거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죠.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등기부 부본 자료야. 등기부 부본 자료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장치가 되죠? 보조, 기억, 장치 이게 되는 겁니다. 27회 때 출제될 거예요. 자, 그럼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각 얼굴은 권리죠.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권리증이 돼. 이 권리증이 그러면 뭘까 될까요?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매년 출제되거든. 서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뭘까요? 등기필 정보가 좋아요. 와, 진짜 좋아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뭐예요? 자,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 새로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작성. 그럼 영순정은 언제 작성해 주냐?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죠.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됐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 작성.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A가 만약에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매도인 매수인이죠. 그렇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됐죠.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 작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고정관념을 깨요. 엄청나게 재밌어. 등기법은 과학적이에요. 딱 과학적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민법 우리 박사님한테 잘 배웠으니까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A 전세권 설정자. 읽어봐요. 전세권자 설정이죠. 누가 추가됐어요? 자, 권리자가 추가되죠.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 읽어봐요. 작성. 언제?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어떤 사람 봐봐요. 저 공시법 선생 중에 이런 선생이 있어. 등기 필정보 작성, 애워라, 보전, 설정, 이전. 애울 필요도 없어. 개념 대 개념이 부닥치면 우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재미없게 해. 재미없게 해. 그러니까 자기가 요 4개의 지문은 우리가 캐치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스타트, 등기법 딱 스타트 하면 요걸 생각해야 돼요. 자, 각각을 뭐라 그래? 등기기록. 그러면 등기기록이란 읽어요. 정보, 자료.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주의야. 자, 표제문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사실관계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럼 표제부 등기로 무슨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중에 그렇게 빠져버릴 거야. 자,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읽어봐요. 대위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시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관 등기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딱 출발을 했어.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제 항상 등기법 스타트의 선상에 설 때는 이걸 딱 생각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란 우리가 잡아봤어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요. 등기소 뭐하러 가요? 신청하러. 좋아요. 등기하러 이러면 끝나. 자, 누구한테 가죠? 등기관. 등기관한테 뭐하러 가요? 접수. 그렇죠. 접수. 등기하러 이러면 끝나요. 자, 등기부 뭐하러 가요? 기록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어디?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는 몇 개로 편성되어 있어? 3개로 편성되어 있죠.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굴을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 얼굴은? 권리. 그러면 표제부가 많아요? 권리가 많아요? 권리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면서 부수적으로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모든 게 등기법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등기법 선생님들이 뭐예요? 등기 강의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등기 어려우니까요. 포기하세요. 뭘 포기해요? 등기법이 얼마나 차라리 이걸 포기해. 세법을 포기해요. 세법은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보통 우리 공시하고 세법이 까락이 나오는 것은 2개 때문에 나와. 자, 지적하고 세법을 공략하는데 세법이 어렵게 출제하면 법무사 수준이거든. 진짜 어려워요. 세법도 어렵습니다. 세법도 쉽지 않아요. 세법도. 그러면 세법도 우리 시험 범위가 몇 개예요? 시험 범위 한 불러봐요. 시험 범위 알고 있는 사람. 자, 일단 취득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또 재산세, 양도소득세, 또 그러면 봐봐요. 한 6개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도 뭐 5개를 외워야 돼. 각각의 5개. 가세 주체, 가세 대상, 가세 요건, 가세 비율 외워야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뭐 6 곱하기 5라고 생각해봐요. 몇 개?
30개를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그러니까 세법 포기하고 모르는 거 몰빵 그냥 5번으로 싹 찍어. 그러면 4개 맞아요. 그러고 나서 공시세법 몇 개야? 24개. 돌아서 몇 개? 29개. 28개라는 거야. 공부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야. 효율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로도 괜찮아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자, 일단은 뭐의 기록이죠. 기록이라는 것은 무슨 등기부니까? 전산 등기부니까. 과거에는 이제 연편으로 썼으니까 기재가 되겠죠. 지금은 뭐다? 기록이야. 그러면 접수 시점이 빨라? 기록 시점이 빨라? 접수 시점이 빠르죠. 자, 기록 시점이 D죠. 그럼 과거의 효과를 여기에서 인정하면 요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뭐가 벌어져요? 이 틈이 벌어져. 틈이 벌어지면 누가 개입돼? 사기꾼. 가자, 사기꾼. 그러면 과거에는 기록한 때가 효력 발생 시기지만 등기부에 기록하면 어디로?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거야. 과거에 그래서 이 틈이 많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2014년에 전부 개정안을 가져오면서 등기 효력 시기는 접수한 때다 기록한 때다. 접수한 때로 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쓸 필요 없어요. 등기법은 딱딱 이제 포인트만 잡아놔서 정리를 하면 돼. 다시 한번 봅시다. 등기소에 뭐로 가요?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제3자가 가서 제3자의 안신청, 대리인이 가서 대리인 신청. 자, 그러면 신청을 했죠. 그럼 집에서 신청해서 전자신청, 직접 방문해서 방문 신청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당사자 신청과 관련돼서 당사자 신청 주인은 원칙, 공동, A가 단독 신청이게 되겠죠.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단독 신청 시험이 매년 출제되는데, 그러면 단독 신청은 봐봐요. 단독 신청은 정확성이 확보되면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면 단독 신청이야. 권리자 의무자가 없으면 단독 신청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잘라서요. 수용 등기.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 그러면 진정성 확보, 단독 신청이네. 자, 그러면 상속 등기예요. 상속 등기예요. 상속 등기는 뭐예요? 어디 있어요?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그러면 상속 등기는 의무자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할 거는 봐봐요. 상속 등기야 여기하고 비교를 해봐요. 상속 등기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 같아요, 달라요? 달라. 발음도 달라. 봐봐요. 상속 등기, 상속인 등기. 발음도 다르잖아. 자,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니까 그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상속 등기 한번 볼까요? A가 B의 관계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렇죠? 그럼 아들한테 무슨 등기하죠? 상속 등기죠.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이야. 자, 매매를 하기로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A가 법률행위를 완성을 못했어. B도 잔금을 못 치렀어. 근데 살다 보면 가로사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A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러면 큰일 나요. 무자식이 상팔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럼 A-가 있어, 없어? 있어. 이때는 A-가 아버지 걸 승계받아. 그래서 A-가 뭐냐? 상속인 등기라는 거야. 그렇죠? 한번 읽어봐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A하고 B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속인은 뭐죠? 제3자야.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자, 원래는 186조상 등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죠. 이때는 아버지를 승계받아서 A-가 다이렉트로 등기해 줄 수 있어. 일종의 중간이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죠. 이게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야. 중간 생략 등기는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특별 규정을 등기법에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등기부상 누구죠? 등기부상 의무자는 누구야? 신청은 누가 있어? 일체, 불일체? 불일체. 원래는 각하여야 되나? 각하자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상속인 등기야. 그래서 29조 7호 단서에는 단 포괄 승계인, 즉 상속인 등기는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출제됐고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그럼 봐봐요. 이제 봐봐요. 여기서 등기 원인은 요거 위에 거는
상속. 여기 등기원인은 매매. 다르죠? 자, 그러면 이때 등기원인은 매매야. 이때는 단독, 공동, 단독. 이때는 A-하고 B하고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 되는 거야. 다르죠?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맨날 봐봐요. 상속 등기, 상속인 등기. 발음도 달라. 그러면 여기 봐봐요. MB가 그러면 MB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 너 알 수 있어? 발음 좀 바꿀마. 그래서 뭐라고 바꾸냐면 상속인이 명칭이 바뀌어서 읽어봐요. 포괄승계인 등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혼동을 가지 않게 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게 모든 게 등기법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꽉 잡아 읽어봐요. 등기소 신청 등기관 접수 등기 기록 그렇죠. 그럼 정리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살짝 1번 봐봐요. 자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 줄잖아요. 자 부동산 표시 특징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즉 표제부라는 거네. 표제부 써놔요. 일정한 권리관계 갖고 알고 얼굴을 써놓으라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법정 절차에 따라서 기록 동그라미. 왜 기록이? 여기 봐봐요. 왜 기록이? 전산 등기부니까. 자 그러면 기록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가로 2번에 참고사항이 있는데 참고가 아니라 중요라고 써야 돼. 중요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 행강편 쳐놓고 접수 효과 행강편 쳐놓고 저장된 때 행강편 다 끊으라고. 자 등기 효력 시기는 기록한 때야 접수한 때야. 접수한 때. 등기 완료 시기는 처리한 등기원의 식별 번호를 입력할 때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 바로 이걸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읽어봐요. 뭐라고? 교합. 그렇죠. 이게 교합이야. 자 옛날에는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끝나고 도장 찍었는데 날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전산 등기부는 전산에 도장 찍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등기관한테 식별 번호가 보여야 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 식별 번호가 보여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 교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두 번째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별표 하나 딱 켜놓고 자 우리 이제 자 제가 이제 애워서 보내주면 돼. 이제 자 봐봐요. 자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접수 시기 또 까먹었다.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자 교합한 때 모든 걸 뭐예요? 공짜가 없어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숙제하고 가죠. 접수 시기 저장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교합이란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 식별 번호가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근데 교합은 그럼 봐봐요. 교합은 그럼 뭘로 연결될까요? 자 완료 시기 옆에다 가로 열었어요. 활용을 못 해먹어. 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해하고 쓰자고요. 봐봐요. 자 취소예요. 자 취소하고 처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취소 철회 차이점은 자, 취소라는 것은 법률효과 발생 후에 하는 게 취소예요. 철회는 법률효과 발생 전 단계에 주는 게 철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취소는 뭐라고요? 법률효과 발생 후, 철회는 법률효과 발생 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옆에다 쓰는 완료 시기. 자, 등기 철회라고 써요. 등기 철회. 자, 등기 철회는 언제 한다? 완료 전 단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등기 철회는 그러면 언제 한다? 교합 전에 해주면 되는 거야. 교합 전.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머릿속에 다 끄집어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로마에 가면 무슨 법? 로마법. 등기법에 오면 자, 그럼 철회를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써놔요. 이게 바로 취하가 되는 거야. 등기 철회하고 취하는 같은 말이야. 그러면 등기 철회는 언제 한다? 완료 전. 그렇죠. 자, 이제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숙제하고 가자고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등기 처리는 언제 한다? 완료 전. 이 말은 교합 전. 이렇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정리해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약 정리가 다 끝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에 가셔서 좀 기본적으로 숙지만 해놓으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좀 짱구가 됐는데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였죠? 표제부. 표제부. 여기 표제부야. 요거는 하고, 요거는 얼고. 그래서, 그게 일반에 그래서 대상 동그라미. 대상보다는 기능이라고 괜찮아요. 기능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라고 써놓아요. 기능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에 따른 분류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여기 무슨 등기? 자,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예요. 자, 표제부 등기.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그게 사실의 등기. 자, 그게 표시란의 등기 지워버리세요. 과거에 표시란이 있어서 표시란의 등기야. 옛날 이야기야, 요거는. 그러면 가로 열고 그 옆에다 표제부 등기라고 써요. 그러면 이걸 자, 부동산 표시 등기라고 써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사실의 등기를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 다른 말로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 자, 그러면 토지면 읽어봐요. 토지 표시의 등기. 건물이면 건물 표시의 등기라는 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다 점 찍고 우리 한번 봅시다. 표제부는 아까 몇 개월의 등기를 강조해? 1개월. 1개월의 등기를 강조합니다.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켜줘야 되고. 자, 그러면 써요. 자,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가 없어. 언제나 주등기. 좀 이따 우리 잡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단독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이라고 써놔요. 대위. 그러면 저희가 표제부라는 것은 부동산의 신상으로서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 그럼 몇 개월? 1개월. 언제나 주등기. 그러면 29회 때 가봅시다. 29회 때 문제가 이거예요. 자, 그럼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거 주등기를 고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뭘 골라라? 표제부. 이걸 고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표제부는 그러면 깊은 바탕을 이걸 깔아놔야 돼. 자, 그러면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언제나 주등기, 단독, 직권, 대위 신청이 된다라는 거야. 이걸 깔아놓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뒷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뒷장을 넘기니까 권리의 등기, 갖고 얼구의 등기를 뭐다? 바로 권리의 등기라고 그래. 자, 갖고에다 그러면 동그라미 써놓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그래서 60일의 등기를 강제해요. 60일 바탕 깔아놔야 돼. 그러면 밑에다 갖고 얼구 줄쳐놓고, 갖고 얼구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은 3년의 등기를 강제합니다. 갖고 얼구는.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특별조치법에서 갖고는 60일. 갖고 얼구는 어디에서? 명의신탁에서 몇 년의 등기를 강제한다? 3년. 그렇죠. 요 3년 등기 많이 안 해가죠.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으로. 그렇게 이제 기초를 깔아놔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안 깔렸으니까 힘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권리의 등기라는 것은 항상 권리라는 것은 앞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권리라는 것은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야.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원칙이 공동이야. 그럼 또 하나는 권리라는 것은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제3자가. 그러면 제3자가 개입되면 제3자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야. 항상 권리라는 것은 그걸 생각해야 돼.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가등기 있죠? 두 자로 건치면. 가등기를 두 자로 건치면 예약이에요. 자, 두 자로 건치면 권리네요. 그러면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가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갖고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깨뜨려야 돼. 그러면 이번에 뭐 학원에서 모의고사가 나왔어?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 권리적 측면을 골라라. 이게 말이야. 권리적 측면.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적 측면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자, 오늘 고정관념을 깨요. 되게 쉬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뭘 첨부해야 돼? 승낙서. 그러면 승낙서가 이주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때 뭐가 필요해?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감증명이라는 게 그게 이제 서류를 이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제공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멸실등기가 뭐예요? A가 집이 있죠. 전부 불탔죠. 무슨 등기? 멸실.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잖아. 멸실등기는 집이 불탄 것은 사실이잖아. 그러면 멸실등기는 표제분해야 몇 개월? 1개월. 그렇죠.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는 거야. 깨야 돼. 지금부터 고정관념을. 자, 멸실등기는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다음 중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 멸실등기. 또 바꿉니다. 다음 중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대표적으로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권리관계 다툼이 없거든. 자, 그것만 지금 생각해도 무슨 문제,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어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이제 봐봐요. 자, 표제부 등기, 각각 얼거의 등기. 표제부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의 등기. 부동산의 표시 등기야. 여기에 대해서 각각 얼거는 뭐라는 거예요? 즉 권리의 등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눠놓느냐? 읽어봐요. 자,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를 왜 이렇게 나눠놓은 차이점이 뭐냐? 뭔가 있겠죠? 여기에 그러면 사실의 등기 역할을 못하는 게 있고 역할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봐봐요. 자,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봐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자, 15일 때 2.5점짜리라고 봅시다. 접수일자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기록한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 자, 수학 문제 풀듯이. 자, 봐봐요. 자,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접수일자. 사실. 일자니까 사실이죠. 읽어봐요. 접수번호. 권리. 거죠. 권리잖아. 그럼 결론 OX, X.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표제부에는 접수일자 기록되고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자, 등기. 오늘 하는 날은 등기는 깨뜨려. 고정관념을 깨뜨려. 등기 쉽다. 되게 쉬워요. 등기가 쉬워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지적이 더 어려워. 왜 그럴까요? 지적은 외워야 되거든. 근데 등기는 약간의 머리에만 구조가 해서 이해만 되면 12문제 중에 19문제는 찍어 나갈 수가 있어요. 감으로.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겁니다. 저 시간에 등기는 쉽다. 남의 말 절대 듣지 마요. 학교는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등기 어려우니까 등기 포기하시고 지적하세요. 그럼 민법 선생님이 등기 포기하세요 그래요. 왜 남의 말을 들어? 제 말씀만 들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시고, 그러면 여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이런 실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자, 봐봅시다. 읽어봐요. 가등기, 무슨 버전? 순위 버전.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부동산 신상에 무슨 사실의 등기에다 가등기를 겁니까? 안 되죠? 그러면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가등기는 어디? 갖고 얼거의 등기. 그러면 권리의 등기라도 또 타파할 게 하나가 있어. 갖고도 있고 얼거도 있어. 그러면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가등기는 갖고 또는 얼거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타나. 이게 등기법이 그래서 어려워요. 모든 학교로는 봐봐요. 처음부터 일자로 가. 민법도 일자로 가요. 다 일자로 가는데 등기법은
처음부터 뭐 가랭이가 찢어져. 그럼 또 다시 가랭이가 찢어져. 계속 이거 뭐 요인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는 그러면 토지 건물이죠.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이혼하. 그럼 등기부에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또 이혼하죠. 그럼 권리의 등기도 또 뭘로 나눠져? 각과하고 얼굴로 나눠진다. 깨요. 이걸 자꾸 깨야 돼. 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지 못하면 등기법 못 잡아. 못 잡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앞으로 와서 그러면 몇 개 이제 나중에 따로 정리하겠지만, 자, 거기 가서 자, 팁이 하나 있어. 계약상 공용 부분 현강편 전화봐요. 자, 자주 출제되니까 403페이지. 자, 팁 밑에서 세 번째 줄 계약상 공용 부분 현강편 딱 쳐놓고 요거는 자주 출제돼. 작년에도 2.5점짜리야. 자, 팁 하나 있죠. 예, 팁 거기 계약상 공용 부분 찾았어요? 예, 여기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아파트 구경하러 갑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 뭐예요? 복도나 엘리베이터야. 그러면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은 뭘까요? 이게 바로 노인정가 관리사무소. 계약상 공용 부분은 정해놓는 거다. 일단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 등기가 돼요. 근데 노인정가 관리사무실이 계약상 공용 부분이거든. 이번에 출발해봐요. 노인정 관리사무소는 니께 내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신상만 두 개죠. 그럼 계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 옆에다 하살표나요. 표제부만 둔다. 자,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계약상 공용 부분은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단독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밑에다 이제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맨 밑에다가.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라고 써봐요. 뜻의 등기. 자,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떠나나요. 이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야. 99.8%는 직권이야. 자, 이제부터 자,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뜻이 들어갔다. 뭐라고? 직권이야. 근데 계약상 공용분의 뜻은 뜻이 포인트가 아니야. 자, 여기에 포인트야. 계약 동그라미. 계약은 누가 정해요? 이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계약은 누가 정해? 자, 동주민이 정하죠. 동주민이 정해놓으면 동대표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동대표가 이걸 계약을 등기소에 혼자가. 단독, 공동, 단독.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독 신청이야. 자, 그러면 뜻이 들어가서 뭐예요? 단독 신청이 하나가 있어. 근데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야. 다 직권이라고 보면 돼.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볼 거고요. 그래서 계약상 공용분의 뜻의 등기 자꾸 거짓말 쳐. 직권 등기라고. 이건 직권이 아니라 뭐예요? 계약이 포인트야. 조심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렇죠. 사실이죠. 사실이야. 그러면 자, 이제 문제 나가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읽어봐요. 계약상 공용 부분이라. 자, 한번 하나 더 써봐요. 작년에 2.5점짜리 줄 서서 먹는 거.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했어. 자, 그럼 폐지해서 이해를 해요. 자, 권리에서 뭐만 뒀어? 표제부죠. 표제부를 없애버려서 그럼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작년에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요걸 이전 등기로 장난을 쳤다고. 이전 등기로 장난을 쳤고요. 29회 때는 가봐요. 요거예요. 자, 표제부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했어. 권리의 단절 상태가 생기죠. 그럼 1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지체 없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지문이 탄생하게 되는구나. 기억하면 이런 지문이 탄생하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계약상 공용 부분의 공약상 공용 부분은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에서 다시 한번 틀 잡다가요. 문제 풀 때 그럼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죠. 읽어봐요.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복도나 엘리베이터야. 그럼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뭐만 더? 표제부.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예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즉 사실로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워낙 자주 출제돼서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걸 이제 동그라미를 쳐놔요. 뭐라고? 읽어봐요. 규단. 요걸 해서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계약상 공용 부분 나왔다. 단독 신청. 이렇게 잡아놓고 계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했어요. 그러면 권리 단절이 생기죠. 그러면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작년에 이전으로 건쳐서 간접적으로 2.5점짜리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1개월이야?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오케이. 마무리를 딱 쳐놓으라고. 자, 근데 맨 밑에 1번하고 2번을 묶어봐요. 1번하고 2번을 묶어봐요. 1번은 뭐세요? 토지 동그라미. 2번은 건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 우리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대표적으로 지목을 행간편찬하여. 지목 찾았죠? 그러면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가? 10중 8구 지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목은 어디에만 기록된다? 토지 등기부에서만. 항상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설했죠. 지금부터 고정관념을 깨쳐요. 등기부는 뭐라고 읽어봐요? 토지냐 건물이냐. 다시 토지냐 건물이냐. 이거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된다. 문제 풀 때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활용을 못 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몇 종류? 두 종류잖아.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 건물 소유권. 또 고정관념을 못 깬다. 오늘 첫 시간에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의 등기는 뭐예요? 사실의 등기 즉 뭐예요? 표제부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권리의 등기 갖고 읽고 갖고는 무슨가? 소유권, 읽고는 소유권, 이해권리. 자, 그러면 1번에 가서 보존 등기 별표 5개 놓으세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행해진 등기. 그래서 등기 용지를 기호해요. 이제 용지라는 개념 없어. 등기 기록 개설이라고 그래야지. 용지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하는 거야. 지금은 전산 등기부거든. 전산 등기부는 장소의 개념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등기 기록 개설 이렇게. 그러면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 2번 옆에다가 조금 우리가 이제 몇 개 써봐요. 자, 이 기초공사가 안 돼서 그래. 자, 그러면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6개를 써봐요. 그래서 보전. 자, 보전을 써놓고 밑에다가 좀 칸을 약간 띄워서 그 다음에 뭐요? 설정. 칸을 좀 띄워서 그 다음에 이전. 이게 등기법에서 절차법상 권리변동으로서 우리 등기법의 키워드야. 이걸 모르면 앞으로 등기법을 나갈 수가 없어. 자, 보존 별표 5개. 작년에 5점이 출제됐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기가 이제 이해를 했으면 봐봐요. 애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보전 등기죠. 보전 등기는 처음으로 개설하죠. 그럼 매매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일자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소유권 보전 등기 시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한다. 어때? X일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등기법 처리해서 하는 거고 민법으로 가봅시다. 애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하죠. 그러면 자, 깨끗하죠.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일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관점하고 등기법 관점에서 자유자재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지금
워낙 민법이 기초가 돼 있어서 저는 끄집어내면 돼. 끄집어내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지금. 자, 그러면 보조는 매년 출제되고요. 그럼 보조는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뭘? 가꾸를 처음으로 계산. 처음으로 계산. 가꾸를 최초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처음. 읽어봐요. 더 가꾸라고 그런다.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꾸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처음으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가꾸를 최초로 계산하는 거. 자, 가꾸를 처음으로 계산하니까 순위학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안 해도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이거 줄쳐놓고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많은 거, 창설하는 것, 창설. 자, 이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주체의 변동. 자, 주체의 변동이에요. 그러면 주체는 뭐예요? 인이죠. 그러면 인이 변동하면 이때는 뭐예요? 이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 그러면 인에는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고정관념을 깨야 돼. 인 하면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 인에는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 그렇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죠. 자, 서울특별시 읽어봐요. 두 자로 건수만. 서울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영혼이 황폐해져. 자, 서울특별시는 법인. 그렇죠. 법인. 세 자로 건수만. 더 서울시 이러면 안 돼. 그렇죠. 공법인. 그렇죠. 공법인. 자, 법인은 사법인과 공법이 있거든.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결론적으로 인이죠. 그러면 서울특별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깨야 돼. 인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자연인, 법인. 법인에는 또 뭘까요? 사법인과 공법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거는 쓸 필요 없이 자꾸 들어서 자꾸 탄력을 해야 돼. 농협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이야. 두 자로 건치면 법인. 농협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농협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등기 능력이 있다. 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상 조합. 그럼 두 자로 건치면 조합.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그래서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누구로 되었느냐? 읽어봐요. 조합은 전업명의로 돼. 조합은 전업명의로 등기가 돼. 총유합의 합의로 등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초체력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잡아놓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전체 기출문제 풀 때 요거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좀 따로 우리가 또 했었고. 자, 그러면 변경은 쓰잖아요. 변경은. 뭐라고요? 그렇죠. 객체의 변경. 객체의 변경은 권리 내용 변동. 권리 내용 변동. 내용이 변동하면 이거는 변경이라고 그래. 변경. 자, 처분의 제한은 이건 또 아주 중요하죠. 별표가 3개짜리야. 그러면 처분 제한은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반드시 법률 근거가 있어야 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처분 제한은 처분 제한 등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X. 자, 반드시 법적 명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법적 근거가. 그럼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 가압류, 가처분. 여기에서 가처분 등기가 늘 또 출제가 되거든. 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금전. 이거는 금전 이해의 권리라는 거야.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돼.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거둬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가압류. 그렇죠. 가압류하는 거야.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자, 전세권을 설정된 게 있어요.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주인이 돈을 안 뽑아줘. 그때는 뭘까요? 그때는 가처분이 되는 거야. 가처분.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청구 금액은 어디에서? 가압류 등기에서. 이게 기초야. 이게 기초야. 그러면 가압류는 뭐라고?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또 차이점 하나 더 적어요.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야. 자, 가처분은 말소 권정 권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압류는 등기 처리 문제가 발생할 필요 없죠. 말소 기준 권리니까.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죠. 그럼 가처분 등기 처리 문제가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가압류는 뭐예요? 읽어봐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근데 가처분은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은 등기 처리 문제가 발생해. 등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뭐라고 그래? 중개사법에서 자, 소재주의. 여러 권리가 소멸한다. 소재주의. 요즘은 이제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재주의 반대말은 인수주의.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인수되는 거야. 유치권이 인수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소한 가압류는 금전이요. 가처분은 읽어봐요.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소멸은 이제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등기법 문제 풀 때 읽어봐요. 요게 키워드야. 문제 풀 때 저는 이렇게 푼다고.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이게 키워드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래서 하도 안 해오니까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오라고 그런다고. 자, 절차법상 권리변동은 보설, 이변, 처소. 저 뭐예요? 근데 등기법, 우리 민법상 권리변동은 잘하면서 뭐예요? 득실 변경 잘하면서 예, 절차법상 권리변동은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봐. 이제 한번 봐봐요. 응용을 해 먹어야 되겠죠. 그럼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뭐 했다? 제출했으니까 설정이죠. 설정이에요. 그러면 B가 C로 바뀌었어. 주체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A가 B한테 1억을 뭐예요? 5천만 원을 내줬어. 그러면 여기에 권리 내용이 바뀌었죠. 그러면 요거는 전세권 변경 등기야. 지금 여기 초보자들은 전세권 변경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전세권 이전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뭔지도 모르고 뭐예요? 지금 뭐예요? 엎어된다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시고 자,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어봐요. 보전하고 처분의 제한. 요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보전은 별표 5개야. 별표 5개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읽어봐요. 이제 소유권 뭐예요? 보전 등기 읽어봐요. 각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그렇죠? 처음으로 제설하는 것.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소유권 설정 등기 있다 없다? 없다. 읽어봐요. 앞에는 무슨 건? 소유권. 뒤에는 소유권 이해 권리거든. 결론적으로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설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 앞에는 소유권이고 뒤에는 소유권 이해 권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요거 나오면 꼭 뭐라고 이야기해? 닭도리탕. 자, 우리 일본어 하나 배워봅시다. 여기 봐봐요. 도리가 일본 말로 닭. 그래서 닭이야. 그동안 닭닭탕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도리가 일본 말이거든. 닭이라는 뜻이고 가금류라는 뜻이거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닭도리탕이 아니라 닭볶음탕 이렇게 권쳐야 돼. 닭볶음탕. 그죠? 자, 그제 뭐예요?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니까 뭐예요? 서서히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네요. 자, 오늘 중국말을 한번 배워봅시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탐핑. 탐핑이 뭐예요? 자, 탐핑 이거는 들어 눕는다라는 거야. 들어 눕는다. 자, 들어 눕는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뭐예요? 탐핑족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자포자기족이야. 자포자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포족, 3포족, 5포족 이렇게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 중국어는 지금 탐핑족이라고 그래. 탐핑족. 자, 이제 모의고사 끝났어요. 자, 형님들 만만치 않죠? 1차, 2차 모의고사. 자, 점수가 안 나오니까 뭐예요? 2차 포기자. 그래서 2포자가 속출하기 시작해요. 항상요, 공부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해줘야 돼. 막 자기가 뭐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점수가 확 나오면 실망감이 대단하고 남 보기에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에 충실하고 기초에 충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자, 본능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본능적으로. 봐봐요. 읽어봐요. 또 보전이라고 그런다.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자, 그러면 각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읽어봐요. 보전을 보면
각거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요거 보면 보전. 그럼 보전은 소유권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뭐예요? 설정. 설정을 보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전은 뭐에 뺀다? 주체에 뺀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따라하고 모의고사. 자, 이거 이런 걸 모르니까 응용을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오는데. 자, 봐봐요. 쓸 필요 없어요. 자, 3인이 2인으로 변경.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몇 인이? 3인이 2인이.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 주체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개념도 모르고 이거는 이전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네요. 자, 그럼 봐봐요. 기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기초에 충실.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봐봐. 우리 수강생 중에 이런 분이 있어. 봐봐요. 과거에 이옥녀라는 부분이 있어서. 자, 합격자 모임에 갔더니 지 옥녀예요 그러더라고. 옥녀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옥녀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저는 뭐라 나는 뱅강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민증 가니까 이름이 이옥녀인 거야.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나서니까 개명을 했어요. 뭘로? 이다혜로 개명을 했어요. 이다혜. 읽어봐요. 개명. 그렇죠? 이용료를 다혜로 바꿨어요. 읽어봐요. 개명했죠? 이 집 주인이 누군데? 이용료죠. 그럼 읽어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야. 이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중성적인 등기야. 그러니까 등기가 아닌 직권으로 해줄 수 있고.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권리관계 다툼이 없으니까.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사방팔방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그러면 대표적인 무슨 등기? 개명 등기. 개명 등기. 제가 명자가 발음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용료를 이다혜로 보면 이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깔린 거예요? 자, 이전이라는 단어와 바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개념. 그러니까 등기법은 쉽다.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보전. 각거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읽어봐요. 설정.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내자로 원칙은 이게 제한물건이야. 제한물건.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유치권을 설정한다. 질권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소유권 제한,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면 저거 26개 때 민법으로 갑시다. 다음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갑니다.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 X.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가 아니라 설정적 성계라는 거야. 설정이라는 것은 다시 뭐라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을. 자, 그러면 변경은 이전은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권리는 처분의 제한은 법적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가압류 가압처럼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가압류는 뭐라고?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의 기한. 자, 가처분을 한번 걸어봅시다.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이죠. 근데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뭐 했어? 가처분.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 제한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덟 단계에서 가등기가 안 되는 것은 어디는? 보전하고 처분의 제한은 안 된다는 거야. 잠깐만. 자,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본등기 쓸 필요 없이 자꾸 이해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가등기 두 자로 건치면
애약. 읽어봐. 완결건이라는 거야. 애약 완결건이라는 거야. 가등기의 본등기는 무슨 완결건? 애약 완결건. 세자로 건치면 세자로 건치면 형성건이야. 형성건이라는 것은 일방쌍방, 일방.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문제 나가요. 자, 수인의 가등권적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전원은 없어. 그러니까 수인의 가등권적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전원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이유는 남의 지분은 처분 능력이 없습니다. 자, 고정관념을 깨고 이해를 해야 돼. 등기법이 이해만 하면 다 풀 수 있어. 다음 거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는 봐봐요. 가등기 겸 본등기. 본등기를 실행해야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가처분 등기. 읽어봐요. 가등기 겸 본등기. 요 본등기를 금지 가처분을 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하는 게 가등기 본질론이거든. 근데 요 본등기를 본등기를 못하도록 금지 가처분을 걸 수 없다. 진짜 재밌어요, 등기법은. 한번 짜릿함을 같이 한번 느껴봅시다. 자, 그러면 요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 다시. 애약, 본등기, 완결건, 무슨 완결건? 애약 완결건. 애약 완결건은 무슨 건? 형성건. 그럼 문제 가봐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 시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한다. OX. X. 무슨 건이다? 형성건. 그러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시 제3자가 있더라도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빠져나가야 돼. 애약 완결건. 애약 완결건은 제척기간이야. 제척기간이 몇 년이요? 10년. 10년. 애약 완결건은 기간이 정할 때 그 기간 내에 하고 기간이 정함이 없으면 몇 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민법 열심히 해놓다면 민법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